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웨슈TV 장진영입니다. 이쯤 되면 ID4 저격 전문 채널이 된 것 같은데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ID4의 두 번째 리콜이 시행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주행 중에 도어가 열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열려도 그냥 주행이 계속 된다는 거죠. 주행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이게 이미 일전에 저희가 중국이나 해외의 ID4 결함 사례로 이슈가 한번 됐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거를 저희가 전달을 드렸고요. 당시에 폭스바겐 코리아는 국내 모델은 확인된 바가 없다. 쉽게 말해서 국내 모델은 괜찮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동일한 문제로 국내에도 리콜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폭스바겐 ID4의 경우는 드럼 브레이크 문제, 실제로 저희가 제주도에서 ID4와 Q4 시승할 당시에 아우디 Q4에서 드럼 브레이크 과열 경고가 뜬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 아우디 Q4의 시승기를 보시면 나와 있죠. 두 번이나 과열 경고가 뜨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시승기에 자세히 보시면 제가 어떤 브레이크를 혹사하거나 브레이크 테스트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트래블 크루즈를 켜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뜸 과열 경고가 떴거든요. 뭐 세부적으로는 이 회생제동이 부족한 양만큼 드럼 브레이크를 미세하게 추가적으로 잡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트래블 크루즈가 차 자체가 가속과 감속을 제어하면서, 근데 사실 그 구간이 뭐 감속이 많은 구간도 아니었긴 한데 내리막 구간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리막이 강원도처럼 이렇게 심한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구간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어쨌든 그 아우디 Q4는 어쨌든 과열 경고라도 띄워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조심을 할 수 있어요. 과열 경고가 떴으니까 브레이크가 과열됐구나,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겠구나, 속도를 늦춰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는 센서의 유무 차이였는지 모르겠는데 과열 경고조차도 띄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차량은 브레이크 테스트를 어느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열 경고가 뜨진 않았어요. 페이드가 생겼지만. 자, 이로써 이 드럼 브레이크가 좀 위험성이 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그 이전부터 꾸준하게 언급을 해왔고, 당시에 또 중국에서 이 드럼 브레이크의 과열 문제가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것처럼 꼭 강원도 무슨 골짜기 뭐 한계령 뭐 이런 도로가 아닌 평범한 곳에서도 트래블 크루즈의 감속 문제로 인해서 브레이크 과열이 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여졌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브레이크 과열 문제가 아닐까 하고 의심되는 사고가 중국에서 발생을 했고, 그런데 이제 폭스바겐의 대처는 1년 반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조사의 결과 발표라든가 어떤 대처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동 테일게이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안전사양이 복불복이라고 할까요? 뭐 됐다 안 됐다. 주로 사실 저희는 되는 차를 못 봤습니다. 네. 딱 한 분 올려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외에는 다 안 됐어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슈가 된 이후에 저희 영상이 올라가고 또 오너들 분께서 올려주신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안 되더라고요. 이 전동 테일게이트의 안전, 세이프티 문제, 이것 또한 좀 심각한 안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앞선 두 가지 또한 리콜에는 포함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트래블 크루즈, 이제 폭스바겐 그룹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트래블 크루즈가 전방 차량을 인식하지 못해서
정차하지 않고 앞 차량을 추돌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저는 ID4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아우디 Q4 그리고 폭스바겐 내연차인 티구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나타났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폭스바겐 그룹의 모든 차량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구체적으로는 앞차가 정차해 있을 때 나도 바로 뒤에서 정차해 있다면 그렇다면 인식을 하는데, 앞차가 신호등 대기 정차 중일 때 뒤에서 내가 신호등 대기를 위해서 그 앞차 뒤로 왔을 때는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고를 낼 뻔한 거를 가까스로 정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 차량을 쫓아가다가도 앞차와 내 차 사이에 다른 차가 끼어들었을 때나 앞 차량이 다른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내가 그 앞차를 인식해야 될 때 인식이 되지 않아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아무런 조치도 리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폭스바겐 ID4에 실제 리콜이 된 내용 두 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트렁크 힌지의 부식 방지가 미흡했다 라는 건데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론 중요합니다. 부식 방지 대처 중요하죠. 트렁크 힌지의 부식 방지 미흡에 대한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안보다 더 안전에 위급한 사안인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폭스바겐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이것은 지금 리콜 사안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번에 말씀드린 도어 열림 문제. 도어 열림은 뭐 멤브레인 스티커 부착의 문제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돼서 그게 도어 열림 문제랑 연관이 있는지는. 그러나 도어 열림은 물론 위험합니다. 위험하지만 운전자가 알 수 있어요. 클러스트에 표시가 됩니다. 물론 달리는 중에 도어가 열린다는 건 위험하지만 어쨌든 바로 대처가 가능하고 바로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에요. 위험하긴 하지만 앞선 세 가지에 비해서는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제기해 주셨던 GL7 그랜저의 리콜 혹은 결함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랜저의 결함 문제는 여태까지 나온 게 12건인가요? 13건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폭스바겐 그룹의 두 가지 리콜 사안은 차가 출시된 이후 2년이 다 돼서 나타난 리콜 대응이었습니다. 자, 그랜저 GN7이 출시된 지 얼마나 됐죠? 몇 달째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리콜 그리고 OTA, 무선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문제가 됐던 자잘한 사안들 뭐 열 몇 가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리콜 사안은 두 가지인가 세 가지죠. 그리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모두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일단 대처가 바로바로 대처가 됐어요. 어쨌든 물론 GN7 그랜저의 경우 내연기관 차조차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베이스의 형태로서 다듬어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나타난 소프트웨어의 어떤 예외 처리 미흡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모두 해결을 하고 있고 해결을 했습니다. 자, 과연 지금 어느 브랜드가 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고 있는 걸까요? 사고가 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그 어떤 조사 보고서조차 없는, 어떠한 답변도 코멘트가 없는 브랜드와 고작 경첩 힌지 문제에 리콜을 하고 정작 중요한 사고가 날 수 있는 큰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리콜은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브랜드와 차량을 출시하고 바로바로 심지어 갖고 있는 기능을 총동원해서 바로바로 결함 사례, 오류 사례들을 해결하고 소비자와 소통을 하고 있는 브랜드.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선택은 여러분 자유인데요. 차를 리뷰하고 평가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글쎄요, 저 같으면은 뭐 대응을 빨리 해주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험성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폭스바겐 그룹이 그동안 그러면은 뭐 현대만도 못한 차를 만들어놨냐? 아닙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차량은 대중성이 있는 대중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준 프리미엄에 가까운 그런 퀄리티를 항상 보여줘 왔는데 현재의 차량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감이 크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폭스바겐 ID4의 여태까지 드러났던 안전 결함들과 안전 사양들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리콜에 대한 언급, 또한 거기에 빗대서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에 대해서 현대자동차가 그랜저의 결함 사례에 대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